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얘기입니다. 오늘은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고급회계 교과서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나옵니다. 또한 설명이 없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 모두 모아봤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첫 번째 절차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TB가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진장그룹의 알라바마 소재 자회사에 대해 연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환산 시 적용할 환율은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인 BS1의 환율로 환산을 합니다. 화폐성이든 비화폐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BS1의 환율로 환산을 합니다. 자본 항목에 대해서는 자본이 발생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각 이익잉여금, 즉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 즉 올해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올해의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하면 알라바마 법인의 달러화로 표시된 TB의 경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만 각 항목에 적용되는 환율이 다르므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액을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메꾸어 주어야 대차가 일치하는 TB가 나옵니다.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2단계는 원화로 환산된 자회사 TB와 모회사 TB를 모든 계정별로 단순 합산하는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여기에 연결재거분계를 입력하면 연결손익계산서가 완성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세 번째 단계는 투자자분 상계 재거분계입니다. 투자자분 상계 재거분계는 주로 연결 BS에 영향을 미치며 연결손익계산서의 경우 자회사를 직접 설립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패스한 후 오늘 강의 후반에 M&A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의 네 번째 단계는 내부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와 수익 비용을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이므로 채권 채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수익과 비용을 제거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가 재고자산을 외부로부터 80원에 매입하고 자회사에 1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자회사는 이를 130원에 외부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의 시점별로 매출법인과 매입법인의 회계처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의 회사가 아니라 마치 한 개의 회사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색 박스 안에 표시된 거래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돌려놔야 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회계처리하는 것을 연결 재거 분계로 취소해야 합니다. 연결의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분계만이 올바른 분계입니다. 즉 매출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금액인 80원으로 매출은 외부에 판매한 130원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분계 중 재고자산은 빗금 그어진 것처럼 사라졌으므로 나머지 분계를 역분계를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연결 재거 분계입니다. 모회사가 했던 판매 분계를 취소하고 자회사가 했던 매출원가 매입 채무 분계를 취소합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 제거 분계는 판매회사가 기록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줄의 매출원가를 위로 올리고 윗줄의 매출채권을 아래로 옮겨서 분계를 다시 적으면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과 비용끼리 채권과 채무끼리 묶을 수 있습니다. 연결제거 분계는 보통 이렇게 수익, 비용, 채권, 채무를 묶어서 제거 분계를 수행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1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채권과 채무는 60일 만기가 되면 사라지므로
만기가 동일한 것끼리 상계 제거해야 편합니다. 연결 정산표에 표시되는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TB를 단순 합산하면 내부거래 매출과 매출원가가 표시되지만 연결 제거 붕괴로 내부거래를 취소하므로 최종 연결 채무제표에서는 사라집니다. 연결 손익계산서 작성 5번째 단계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의 제거입니다. 판매회사가 내부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은 매출 총이익인데 이를 내부거래 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100원에서 매출원가 80을 뺀 매출 총이익 20이 제품 매출 내부거래로 인해 판매회사가 얻은 이익입니다. 자회사가 매입한 모든 재고자산을 외부에 판매하였으므로 내부거래 이익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만약 자회사가 매입한 재고자산을 아직 외부에 판매하지 않았다면 동그라미 칠한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겠죠. 이런 경우 판매회사의 매출 총이익은 연결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연결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의 매입 거래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분계를 모두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회사의 분계를 취소하고 매입회사의 분계를 취소한 후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상계 제거 분계를 제외한 나머지 분계를 모아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를 다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상계 제거 분계를 하기 위해 매출과 매출원가로 모아놓고 금액은 매출원가의 금액을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인 100을 적습니다. 차변의 매출 100, 대변의 매출원가 100. 재고자산 80과 재고자산 100을 서로 상계하면 순액으로 20이 남는데 이는 항상 내부거래 매출 총이익과 같습니다. 이 금액만큼 재고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변에 재고자산 20을 쓰고 매출원가를 매출 총이익인 20만큼 더 썼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차변에 매출원가 20을 씁니다. 이렇게 분계를 쓰면 첫 번째 줄에 썼던 매출과 매출원가는 수익비용 상계 제거 분계이며 두 번째 줄에 쓴 분계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분계가 됩니다. 내부거래가 일어나면 재고자산은 항상 매출 총이익만큼 과대계상됩니다. 과대계상된 재고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변에 쓰고 이익이 미실현되었으므로 이익을 줄이기 위해 차변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써주는 형태가 됩니다. 회사 실무에서는 종속회사가 많고 제품 종류가 많아서 제거해야 할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건수가 너무 많으므로 회계처리를 파악하여 연결 제거 분계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매입법인이 내부거래로 인해 매입한 재고자산 중 외부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 내역을 모회사 연결회계팀에 제출을 하며 판매법인은 각 자회사에 판매한 제품 매출의 매출 총이익률을 연결회계팀에 제출을 합니다. 이 둘을 곱한 금액이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됩니다. 내부거래 재고자산은 그 다음 해가 되면 외부에 판매가 되므로 올해 단기말 미실현이익은 그 다음 해에 실현이 됩니다. 이때의 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처음에는 자산과 부채로 회계 처리되지만 그 다음에는 수익 창출 과정에서 비용화됩니다. 비용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되어 BS의 자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으로 분계한 금액은 그 다음 해에 재고자산은 매출원가가 되고 매출원가는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회사가 직접 설립한 자회사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 제거 분계를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M&A를 통해 인수하는 자회사에 대한 연결 제거 분계를 공부하겠습니다. M&A를 통해 인수하는 경우에도 1단계 외압표시 재무제표 원화 환산, 2단계 모회사와 자회사의 TB 단순 합산은 동일한 절차를 받습니다. 다만 투자자본 상계 제거가 복잡합니다. 일단 M&A는 12월 31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연도 중에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 인수일까지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당기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모든 연결 제거 분계는 간단합니다. 반대로 역분기를 써서 취소하면 제거가 됩니다. 3월 31일에 인수한 자회사의 TB가 아래와 같다면 수익을 차변에
비용을 대변에 쓴 후 차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쓰는 연결 재고 분계를 합니다. 이러면 자회사가 올린 TV에 있는 인수일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이 사라지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회사의 자본과 모회사의 투자 주식을 상계 제거하면 투자자본 상계 제거 분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연결 정산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TV가 단순 합산되어 인수일 이전의 자회사의 손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취소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하는 연결 재고 분계로 인해 사라지고 연결 손익계산서에서는 모회사의 수익과 비용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M&A로 자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인수전 손익을 취소하는 분계 외에도 인수가격을 자회사 순자산에 배분하고 이를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는 분계를 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의 맨 뒷부분에 관련된 강의를 링크를 걸어놨으므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수대상 회사의 과거 실적 추이와 미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정된 미래 매출액, 영업이익 및 현금 흐름, FCF, Free Cash Flow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 가치를 구하고 차입금을 제외한 자기 자본 가치를 인수가격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인수합니다. 인수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수대상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를 지급하고 사는 것과 두 번째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 및 회사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에 대해 인수가격을 지불하는 것, 즉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PPA 보고서를 받으면 인수가격을 자회사의 BS상 각 계정에 배분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에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BS상 역사적 원가, 시가, 그리고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 6단계인 투자재고 차액 상각 분계를 위해 먼저 M&A로 인수한 자회사의 투자자본 상계 재고 분계는 인수가격인 투자주식을 대변에 써서 제거하면서 차변에는 인수 대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쓰는데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시가와 영업권으로 구성되었다고 분계를 합니다.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시가는 다시 1. 자본의 장부가액 2.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구성되었다고 분계를 합니다. 장부가액에다가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더하면 시가가 되겠죠. 화면의 좌측 상단 표의 분계에서 빨간색 글씨 종속회사 순자산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BS상 자본의 장부가액이며 그 밑에 있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고객관계 등이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입니다. 차액을 분계를 하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TV 단순 합산에 차액이 더해져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은 시가가 됩니다. 인수일 이후 매 기말에는 투자 차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는 분계를 합니다. 이 상각비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지배회사는 시가를 주고 샀으므로 시가주의로 비용을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종속회사는 역사적 원가에 기반하여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계상한 TV를 업로딩을 해서 단순 합산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인 투자 차액을 상각해서 추가로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마지막 단계는 연결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는 미래법인세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에 어떤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해서 미래에 배당을 받거나 처분을 할 때 순자산이 증가한 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낼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이연법인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속회사는 지분율을 50% 이상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취득하므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처분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 이연법인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하면 됩니다. 자회사의 자산의 계정별로 자회사의 자본의 계정별로 취득일 이후 연결 결산일까지 증가한 금액을 계산한 후 배당 지원이 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두 개액만 이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관련 자산이 처분되면 이익잉여금이 되므로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외국납부세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공제한 실제 부담할 세율만큼만 이연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결 이연법인세에는 미배당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외에도 대부거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투자차익 상각에 대한 이연법인세도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는 미래법인세이므로 미래에 법인세를 내려면 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해야 합니다. 순자산이 감소하면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하므로 미연법인세 자산과 법인세 비용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내부거래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하므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와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투자재고 차익을 상각하여 비용 회계 처리를 해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의 감소와 법인세 비용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투자 차익은 항상 최초에 투자자본 상계 제거 분계를 할 때 차익에 대한 이 법인세 효과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회계 처리를 해 놓았으므로 이후에 상각을 할 때 이를 감소시키며 법인세 비용의 감소로 하면 됩니다. 연결회계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강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므로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